근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리츠가 은퇴 후에 좋은 투자처라고 할 만한 건지. 채권이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리츠도 이제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라가면 리츠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보통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네. 은행 금리보다는 이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지 이제 리츠를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익이 나는 만큼 거의 다 배당을 해준다. 네. 사실 이제 코로나 때만 해도 이제 2020년경에는 국내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이 11% 정도였었거든요. 여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상품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분들도 오히려 사실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츠가 여러 가지로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분산 투자의 좋은 방법의 하나가 네. 될 수 있겠네요. 안녕하십니까. 5060 여러분들의 실전 은퇴 준비 가이드 똑똑한 은빛 퇴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은퇴 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채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투자로 월세를 받듯이 배당 수익을 정기적으로 얻으면서도 부동산에 비해서는 매매가 편한 리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시작하기 전에 금주머니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은퇴준비 길라잡이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김진웅 소장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은퇴 이후의 투자가 중요한데요. 네. 뭐 지난번에 저희 계속 예금 그리고 배당주, 채권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 외에 이 리츠 투자도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요? 일단 보통 뭐 한때 이제 뭐 조물주의 건물주 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서 건물주가 돼서 네. 이제 상가에서 뭐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 어떤 네. 이런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걸 이제 막연하게 그냥 건물주가 돼서 월세를 받는 거를 받는 것만 이제 상상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실제로 이제 건물주가 되면 투자하는데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일단 진입 자체가 조금 더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설사 건물주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당연히 뭐 세금 발생하는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건물들을 관리도 해야 되고, 네. 공실도 생기고, 네, 공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세입자가 뭐 따박따박 월세를 잘 내면은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네. 경우들, 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투자도 그렇게 만만한 그런 은퇴 후 투자는 아닌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도 나는 부동산을 조금 선호한다 이런 분들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신탁 또는 펀드 이렇게 했을 때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자금을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투자 대상을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고, 네.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투자자들한테 배당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생각하면 이 부동산에 직접 매매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 투자와 거의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을 조금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럿이서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간접 투자한다는 건데요. 네. 그 리츠 투자의 특징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직접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리츠 상품은 배당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좀 이제 뭐 월세 같이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리츠는 이제 한마디로 보통 이제 주식 거래들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처럼 그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거의 일반 주식에 동일한 방법으로 사고 파는, 그래서 내가 진입과 자산을 다시 나오는 방식들, 이게 훨씬 더 자유로운 거죠. 네. 그래서 그랬던 편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통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아무리 오피스텔에도 억 단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이러한 리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 상장할 때 보통 5,000원을 상장을 해서 이제 그 가격 등락이 있긴 합니다만. 얼마요? 5,000원. 5,000원이요. 네, 한 주에 5,000원. 네, 한 주에 5,000원. 보통 이제 5,000원짜리로 많이 상장을 하는데, 리츠도 이제 어쨌든
변동성, 가격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들을 보면은 이제 보통 그 가격들을 보면 네. 이게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 대비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을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게 가격이 돼 있으니까 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진짜 5천 원만 가지고도 네.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분산 투자라고 했을 때에 어떤 자산의 유형을 찾는 1차적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채권,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뭐 예금과 같은 안전성 자산, 이게 완전히 다른 어떤 유형의 그 투자 대상을 이제 그 분산 투자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꺼번에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되면 작은 규모가 작은 사람들은 분산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리츠를 활용하시면 내가 뭐 한 1,000만 원만 예를 들어서 적은 리츠에 규모로도 이렇게 하고 싶다.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한 규모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접근이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격을 보고 내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 가격에 내가 주식 팔면 사고 되겠다. 팔듯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식처럼 쉽게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근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리츠가 은퇴 후에 좋은 투자처라고 할 만한 건지, 왜냐면 수익률이 진짜 좋은가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 것 같아서. 리츠의 가격은 아무래도 이제 그 리츠에 투자하는 그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펀드 안에서 이제 자금 조달을 이제 대출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비용이 그만큼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채권의 어떤 신장 변동성과 유사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리, 채권이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리츠도 이제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라가면 리츠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보통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낮을 때는 은행 금리보다는 이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배당률을 그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지 이제 리츠를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익이 나는 만큼 거의 다 배당을 해준다. 그래서 뭐 최근 뭐 자료를 보면은 뭐 연간 기준으로 한 배당 수익률이 한 7에서 9%짜리들도 상당한데요? 근데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는 약간 상대적으로 이 배당 수익률이 이제 높아지는 효과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채권 그때 설명해 주실 때랑 비슷한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 때만 해도 이제 그때 2020년 경에는 국내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11% 정도였었거든요. 여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을 받으시니까 세금이 발생하죠.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죠. 근데 사실은 부동산을 하더라도 사실은 결국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부동산에 비해서 불리한 점은 아니고 금융상품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분들도 오히려 사실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츠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투자지 될 수 있다. 분산 투자의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보통 리츠 얼마씩 투자를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오피스텔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건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당 가격이 보통 5,000원 상장하니까 최소 가격은 뭐 상장했을 때 투자하면 5,000원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커피 한 잔 하겠네요. 근데 뭐 솔직히 뭐 5,000원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리츠도 투자를 할 때 어차피 본인이 이제 투자 규모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리츠가 거래되는 거래량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왜냐면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 금액 대비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 그거를 사실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래량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인출하고 싶을 때 원하는 가격에 인출하기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소액으로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이제 상장 리츠를 활용을 하면 보통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부동산들, 뭐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오피스 빌딩, 그다음에 뭐 오피스 빌딩, 뭐 지하철역에 위치한 뭐 백화점, 백화점에 내가 투자하고 있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걸 사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하지만 내가 그거에 투자하는 효과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리츠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 리츠도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임대주택, 물류센터, 주유소 이렇게 다양한 이제 리츠도 있고 국내 그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이제 투자를 하는 리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리츠를 활용할 때 나는 어디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부동산에 그런 투자하고 것에 싶은지 좀 알아보시고. 투자하는 리츠를
선택을 하시면은 본인의 어떤 투자 방향과 더 맞는 부분들, 장기적으로 그 부동산 시황에 대한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견해를 가지고 투자를 그렇죠. 하시면 네. 실제로 이제 그게 잘 됐을 때 훨씬 더 만족감이 높으시겠죠. 아, 소장님, 그러면 이 리츠 투자할 때 저희가 좀 주의해야 할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네, 리츠도 이제 똑같이 투자 대상만 부동산인 거지, 이제 금융상품이 가진 위험을 동일하게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내가 투자하는 투자 대상의 시황을 그렇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부동산 경기를 예의주시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부동산 시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시황이 안 좋으면 나오실 게 아니고, 시황이 이제 호황을 지나서 안 좋아지는 조금 느낌이 있다. 그래야지 하면, 좋을 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좋을 때 나오지, 다 나빠진 데 나오면은 본인이 손해인 이익을 거죠. 나올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요즘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시황이 안 좋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이제 고점을 이제 찍고 풀리지 않을까? 이제 밑으로 내려갈까가 좀 할 예측이 때 되면서 요때 좀 들어가면 요때쯤부터 이제 분산 기회가 투자를 있습니다. 이제, 예,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나눠서 하실 네. 거니까 분산 투자를 몰빵은 안 조금씩 되고. 실행하시면 네. 이제 오히려 이제 나중에 이게 리츠 시장이 좋아졌을 때에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 리츠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쌀 때 투자를 하셔야 배당 그렇죠. 수익률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중간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 예, 금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네. 그래서 이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결국 이제 부동산 금리 경기랑 추이가 어떻게 연결된 되냐. 부분이, 부동산 네. 경기도 사실은 금리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리츠는 수익률이 하락할 떨어지겠구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금리가 이제 떨어질 것 같을 때 리츠에 투자를 하시고, 금리가 네. 올라갈 때는 이제 매도를 하시고, 이런 흐름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꾸준한 배당 수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배당 수익률을 항상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안정적으로 배당을 하느냐. 근데 조금 이제 가능하다면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 왜냐면 장기간 동안에 부동산 어떤 경기를 타면서 어떠한 실적을 보였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리츠는 이제 그 자본 차익을 보려는 어떤 그 투자이라기보다는 인컴 투자, 그렇죠. 배당을 노리는 인컴 투자이기 때문에 네. 그 배당의 어떤 규칙성, 안정성이 꾸준하다고 하면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시황을 견디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안정된 현금 흐름을 만들면 그렇죠. 그걸로 기다리다가 이건 내가 조금 초과이익이 많은 것 같다 하면 이제 그러면 이익 이제 실을 한번 하셨다가 또 다음에 다시 하려고. 들어가든가 뭐 이런 네. 방식을 취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 해외에 투자하는 리츠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환율의 생각을 변동도, 안 할 수가 없죠. 환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환율 부분도 고민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어쨌든 이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배당 수익 배당 염두에 수익. 두고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 뭐 사실은 이제 그 내가 은퇴 이후에 자산을 여러 가지로 이제 관리를 할 때 리츠 몰빵하시라는 게 아니라 리츠를 한 축으로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 받는 건물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좀 더 편안하게. 네, 좀 훨씬 더 더 마음 수익으로. 편하게. 네. 장점은 많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부담은 덜 적은. 받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은퇴 이후 투자처 중에 리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구독자 여러분의 질문과 상담을 환영합니다. 은퇴 준비와 자산 관리에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에 적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가 꼼꼼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똑똑한 노후 준비를 도와드리는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